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ISO 인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ISO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보통 기업체 대표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ISO 인증이 뭐냐,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 또 어떤 게 있느냐, 또 ISO 뭐 9001, 14001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은 그 순서는 ISO의 정의, 두 번째로는 ISO 인증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ISO 인증의 체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SO 9001 가장 대표적이라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의 어, 요구가 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ISO 9001 인증 획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IS 인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그 인증은 어떤 기업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받는지 대한 종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1946년도 런던에서 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1947년 2월 23일 ISO 국제표준화 기구라는 명칭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ISO 회의를 1946년에 하게 된 뭐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세계 1, 2차 대전을 세계 어떤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이탈리아나 이제 독일 군대 그 다음에 연합군의 어떤 그런 전쟁이었는데 막상 전쟁 가운데서 연합군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각 국가의 물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공업 규격 이런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연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최소한 어떤 세계 공통의 어떤 그런 어떤 기준, 규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각 국가마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6년도에 이런 필요를 공유하고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ISO는 세계 공통의 산업 표준을 재정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용이하게 하여서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서 한 세계적인 기구로서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한국은 1963년에 가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안 보이시죠? 사진을 조금만 제가 중앙으로 올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기업체 정문이나 아니면 현관에 이런 어떤 명판이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명판도 제가 저번에 이렇게 사진 한 개 찍은 건데 이름이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이런 표시고 그 밑에는 ISO 9001 땡땡 2008 그다음 ISO 14001 땡땡 20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ISO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ISO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정을 ISO 9001 또는 9001이라고 부르고 환경 경영 시스템 인정을 ISO 1400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땡땡하고 2008 그다음에 14001은 2004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ISO의 그 국제 표준 규격, 그 다음에 표준 그 시스템이 한 7년 내지는 한 8년 만에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합니다.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ISO 9001, 그 다음 ISO 14001을 다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품질, 그 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 인정 기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인정을 받을 때는 아마 2008 버전 ISO 9001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ISO 2015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ISO를 만약 새로 처음으로 획득하는 기업은 ISO 9001 땡땡하고 2015, 201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은 한 2010년에서 한 2, 3년 사이에 인정을 받은 그런 업체로 보여집니다. ISO 인증을 그럼 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뭐 필요에 대해서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의 최대화, 이 품질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품질 유지 및 개선, 그 다음에 지원 활용, 의사결정, 그 다음 성과 진단의 효율성 등을 가져올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효율성의 최대화를 위해서 ISO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의 자기 진단, IS 기준에 맞는 성과 분석과 목표 설정을 통해 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공한 기업들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이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국제 표준 기준에 좀 적합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좀 자가 진단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고객의 신뢰감 제공. 어떤 ISO 품질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ISO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어떤 약속의 명시와 어떤 실행, 그 다음에 좋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고객의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ISO 인정을 많이 기업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규격에 따른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만족도의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ISO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해외 진출, 수출이 좀 쉬워진다. 지금 이제 ISO는 국제 규격 표준화, 국제 경영 시스템의 어떤 표준화이기 때문에 무역과 B2B 거래에서 IS 인정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외국 바이어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첫 번째로 그 회사는 ISO 인증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 어떤 국제 기준이나 국제 어떤 규격에 맞도록 회사 품질 관리 경영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척도로서 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해외 시장 진출의 주요 인증서가 되기 때문에 ISO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인증을 보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벤더사로 신청할 때 보통 뭐 현대차 이런 데는 이제 제품을 차를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제 현대차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아마 거의 또 현대 어떤 그런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또 ISO 맞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밴드사가 되고 납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대기업의 납품을 위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ISO 인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I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라는 그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나 등등에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국제 경영 기준에 좀 맞춰가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어떤 정부 여러 가지 어떤 융자나 아니면 사업의 가점 혜택으로도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벤처, 메인비즈, 이노비즈 진행 시 가점이 어떨 때는 1점에서 2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보나 기부 평가받을 때도 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 우수 제품 신청 때 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공 능력 평가 할 때도 좀 가점이 되고, 또 각종 그 지방자치자에서 어떤 발주나 이런 거 실행할 때도 좀 가점에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납이나 아니면 정부 지자체, 뭐 단체 수급 물품 선정 시에도 이렇게 가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점은 어떤 때는 1점, 어떨 때는 또 2점, 또 어떨 때는 또 혜택이 없었다가 혜택이 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7가지 이야기한 것은 이때까지 가점의 어떤 평균적인 제가 설명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가점이 정확하게 몇 점이며 이번 사업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좀 정확한 해당 공문을 좀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IS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인정에는 ISO 인정과 또 각각 그뭐 제품 인정, 뭐 KS, CE, KC 뭐 등등 인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약간의 좀 차이점을 좀 본다면, 인정 대상에는 ISO 인정은 그 시스템의 인정입니다. 그 회사의 인원, 업무 이런 것들이 국제 권장하는 어떤 표준에 어느 정도 좀 적합한가 이런 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인정은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체적인 어떤 물성, 기능 이런 걸 또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또 인정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ISO 인정은 규격의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절차서가 있는지, 또 그런 어떤 양식지를 통해서 어떤 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많이 기준으로 잡고, 제품 인정은 어떤 규격을 충족하는 도면, 뭐 제품 규격서 이런 걸 통해서 인증서 발급을 어떤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 증명, 뭐 인증서 이제 발급에서는 ISO 인증은 업무 수행 기록, 양식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불량률이 나왔을 때 이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진행했던 업무 플로우와 그 다음 업무 일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강조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제품 인정은 시험 성적에서 점수가 몇 점 나왔는가 라는 거로 보통 이제 인정의 최종 결정이 되는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렸던 ISO는 국제 표준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인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대표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그래서 어떤 제조업이든 뭐 서비스업이든 업종 상관없이 어떤 모든 기업이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좀 보편적인 인정으로 보통 우리가 ISO 9001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다면 ISO 14001, 환경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거의 ISO의 체계는 비슷하기 때문에 9001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 체계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IS 9001에서 어떤 국제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좀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는 항상 첫 번째 어떤 계획을 하느냐, 목표를 수립하고, 그
그 다음에 추진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를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플랜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실행 플로우가 정확하게 체계화되어 있는가, 두 번째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실행을 이제 하면서 실행이 잘 되었는지 측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어떤 플로우가 좀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만약 불량률이라고 하면 불량률이 발생한 기록, 그 다음에 어떤 감시 체계, 그 다음에 어떤 예방조치 교육,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체계적인 감사 등등 그런 체크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한 이후에 이것을 지정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향후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이제 그런 재발 방지 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체계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체크를 하고, 액션을 하고, 요 네 가지 어떤 플로우가 체계화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그 경영 시스템의 전 인원들한테 잘 녹아져 있는가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양식지와 또 진행했던 기록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그것이 잘 갖추어지면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을 우리가 ISO 9001의 진행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S 9001에서는 결국 그 시장의 힘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어떤 품질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가 인정의 가장 기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을 통해서 경영 시스템의 어떤 글로벌화, 그 다음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요구, 등등 이러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ISO 9001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니즈는 여기서 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ISO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는 불량률이 완전히 없어지고 회사 경영은 완전히 좋아지고, 이것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그 액션 재발 방지 예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러한 체계를 갖춘 ISO 그 매뉴얼을 만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까지 그 우리가 어떤 제품에 도전했을 때 어떤 실패율을 오히려 더 조금씩 감소시켜가는, 사실 그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떤 제품 또는 제조물에 관련된 품질 문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품질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잠재 또는 현존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색출하고 적절한 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을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 운영, 회사 경영 시스템 전반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그 매뉴얼을 전 사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기업이 경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결국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실패의 요인도 실패 비용도 줄이고, 또 뭐 제품에서는 제품의 불량률도 줄이고,
그런 것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을 시스템화 시킨 것이 ISO 인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ISO 인정을 만약에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설계, 개발, 생산, 서비스에 대한 방침과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방침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표준이나 어떤 규정을 수립을 하고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 잘 되었는지 ISO 제3자 어떤 기관에다가 심사 및 인정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인정 그 심사하는 ISO 이제 그 심사원이 첫 번째 지금까지 해왔던 플로우의 문서를 심사를 하고 혹시 바로 적합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런 양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해서 시정 조치를 하면 또 그 시정 부분을 좀 회사가 다시 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심사가 이루어져서 또 만약 거기에도 약간의 어떤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의 시정 조치를 통해서 인증서가 발급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년 정도마다 한 번씩 어떤 사후 심사는 사후 관리를 좀 권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플로우를 다 하고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IS 규정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 먼저 인정을 신청을 하면 아마 이 ISO 어떠한 부분을 해야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코칭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매뉴얼을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심사를 하고 하는 게 실질적인 좀 현재의 어떤 시장의 상황입니다. 혹시 저기 오신 선생님 혹시 또 ISO 쪽으로 많이 활동을 혹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ISO는 왜 생겨났는가? 1946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규격, 그 다음에 이런 표준을 위해서 몇 차례 회의 끝에 현재 194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은 1963년도에 ISO 본부에 이제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ISO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인정이 ISO 9001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정. 이건 제조 서비스와 상관없이 어떤 최소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이끌고 가는 곳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곳이고 이런 그 인정이 그러한 최소한의 매뉴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어떤 불량률,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함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어떤 줄여나가는 좋은 시스템이다 하는 이제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01 이외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아니면 약간 특화된 업무에 적합한 그러한 ISO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IS 9001을 받는 업체들이 가장 첫 번째 이제 많이 추가로 진행하는 ISO가 ISO 14001, 우리가 말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경 친화적 경영, 환경 정책 법규 준수, 그다음 오염 방지 실행 뭐 등등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국제 규격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경영이 새로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ISO 14001이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ISO 9001 국제 규율이며 기업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통해 환경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개선함으로써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인증서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을 따진다면 환경 측면 파악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및 원재료 절감,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체계적 환경 오염원 감소, 환경 리스크 감소, 그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지역 사회와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환경 경영 시스템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서 대외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또 무역 거래에서의 우위성 확보가 되고 환경 투명성 유지, 적절한 어떤 환경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옛날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그 상대 회사가 지금 어떤 프랑스 회사였는데 거기 납품을 하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인증서가 ISO 1400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약간 좀 의아했는데 일단은 ISO 14001 최소한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회사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추가 다시 인증서가 필요했지만은 그래서 1조건이었다는 게 우리보다는 참 유럽 이런 데서는 이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참 빠르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국내에서도 보면 이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최소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윤리의 어떤 첫걸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소위 말하는 좀 특화 ISO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ISO 13485라고 보통 이렇게 통칭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인데, 보통 이렇게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인증서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어떤 의료기를 수출하려고 하면 이 인증서는 최소한 이 회사가 의료기기의 어떤 기본 어떤 건강, 그 다음에 환경 모든 부분에서 적합한지를 좀 체킹해주는 이런 건데요. ISO 9001과 의료기기 업종의 필요가 합쳐져서 만든 게 ISO 13485입니다. ISO 9001 기반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 조직이 적용하는 국제 규율이고요.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및 관련 서비스 조직 대부분을 바이오로부터 인증 취득을 요청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인증서 제시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이 의료기기 어떨 때 약간 좀 건강 기기를 보면 밑에 보면 그 박스에 보면 ISO 13485 인정 기업 이렇게 보통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특화 ISO로는 우리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22000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잘 먹는 어떤 식품에 보면 이 ISO 22000 획득 또는 해썹 인정 기업 이렇게 지금 많이 붙어 있는데 먼저 ISO 22000을 살펴본다면 식품안전 유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ISO, 유럽식품안전협회, 국제식품안전협회 등이 공동 개발한 국제규율이고요. ISO 22000은 식품 공급 사슬 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율이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이렇게 상호 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그 다음에 선행요건 프로그램 및 해석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ISO 22000을 획득했을 때는 식품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및 사전 예방, 그 다음에 위생관리 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그 다음에 공급 체인 및 원활한 의사소통, 또 종업원의 책임의식 향상 및 회사 이미지 제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제지회사 중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식품을 이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면 이렇게 그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잠깐 지금 대림제지, 어느 제지는 IS 22000을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업이 먼저 했다기보다는 포장을 해서 외국의 식품을 수출하는데 그 외국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22000을 당연할 뿐더러 거기에 포장하는 그 회사도 22000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납품을 위해서 22000을 획득했다고 지금 그래서 22000의 필요성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ISO 22000하고 이제 함께 가장 많이 이제 이름하는 게 이제 해썹 인증인데, 해썹은 유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의 영문학자로서 우리가 해썹, 다음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유해 요소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유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유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 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될 항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의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국내에 쉽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제품에는 거의 뭐 대기업은 뭐 해썹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새로 어떤 식품 쪽에 진출하는 보면 뭐 김치 공장도 해썹 해가지고 등등 해썹이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과 또 그 이 인증서가 가지는 어떤 약간 사회적 퀄리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거의 세계 수준 좀 이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뭐가 좀. 자, 이 해썹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데서 이제 인증심사. 자, 아까 ISO는 전부 다 제네바에 있는 IS 본부에서 이 전 세계적인 걸 다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에 한 개 또는 더 조금 더 이상의 인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또 인정원도 약간 또 분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ISO 그 체계 내에 있는 심사원이 하는데 해썹은 ISO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정원에서 인정심사를 하며 처음에 1960년대 미국에 이제 우주 계획을 하면서 무결점 식품 공급 기준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마 달에서도 뭐 이걸 뭐 냉동을 하든 압축을 하든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우주 공간에서도 섭취할 수 있는 아마 음식을 연구하면서부터 이런 것이 좀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일본 여기 좀 글자가 좀 깨지는데 뭐 유럽, 그다음에 FDA 등등에서도 모든 식품의 이 해썹 인정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5년에부터 이 해썹 인증을 의무화는 아니겠죠. 의무화는 아닌데 이 인정하는 기업의 제품이 훨씬 더 건강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미지 차원에서는 준의무화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했던 걸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페이지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해썹 안전관리 인정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밑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렇게 있고 또 가끔 보면 안전관리 인정 해썹 해놓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위에 있는 인증을 보통 우리가 보는 모든 해썹 인증서는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림축산 어떤 도축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해썹은
뭐 지금 농축산식품부 이름으로 지금 해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인증서는 지금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업체 측면에서는 이제 체계적인 위생 관리, 그 다음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 그 다음에 위생 관리의 효율성, 그 다음에 집중적인 위생 관리, 또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인증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어떤 매출의 향상 뭐 등등을 사실은 이 업체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식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체인지, 그 다음에 식품 선택의 어떤 선택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가끔 한 번씩은 이제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도 뭔가 어떤 유해 물질이 나와서 막 이제 뉴스가 되고 하는데, 그거는 해썹 인증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뭐 가는 어떤 과정의 해썹의 필요성은 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22,000과 해썹을 이제 알아봤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어, 이렇게 특화 ISO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기업체가 받고 있는 게 ISO 이걸 22,716이라고 보통 읽지 않고 ISO 22716이라고 읽는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경영 시스템. ISO 22716 인정은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으로 화장품의 생산 관리,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어떤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사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데 이유가 있으며, 17개의 요구사항으로 인적 자원, 건물, 장비 등 인프라 관리 기반을 관리하며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의 제조 관리,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관리 등 전 분야에 담당하여 제품 및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ISO 22716은 화장품 산업에 의해 제조의 화장품 분야의 특정 요구를 고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22716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인정에 관심이 높아진 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지금 국내 중저가 화장품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면서 뭐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미용팩 뭐 등등해서 이 중국 수출이 이제 대부분 확대되는데, 중국에서 이 ISO 22716 인증서가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어떤 기본 인증서이기 때문에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뭐 대기업은 뭐 이전에 이게 국제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그냥 국내 그냥 생산하던 소규모 이 중저가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2276을 이제 많이 인정을 했고, 지금 새로 화장품을 그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는 회사들은 이 2276이 거의 뭐 화장품 업계에서 의무적이다 해서 지금 다 인증서를 먼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제 아는 분도 이제 이 소규모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중국에 유통하는 그 유통회사인데, 거기에 한 17개 회사의, 그러니까 중국 유통망이 없는 회사들, 유통을 대행해 주는 거죠. 회사의 제품을 유통 대행해 주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ISO 22716 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그 유통망에도 안 끼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장품 대기업만 받던 인증서에서 지금은 소기업이라도 이 화장품의 어떤 위생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환경 오염까지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너무 좀 중요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걸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ISO 27001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입니다. 제약회사, 그다음 암호화폐, 그래서 공공기관, 병원, 특히 이제 병원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기업 및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 국제 인증인 ISO 27001 인증을 많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관리, 정보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ISO고요. 기업의 중요 정보 자산을 관리하여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업은 정보보호 프로세스, 절차 및 문수의 체계화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는 투자자, 클라이언트, 잠재적 파트너 및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그래서 특히 좀그 개인정보가 많이 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이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 체계는 최소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객 확보뿐만 아니고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37001 우리말로 하면 반부패 경영 시스템인데 조직의 반부패 경영 시스템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 달성을 위한 국제 규격이고요. 이 규격은 투명성, 그다음 뇌물 공여 방지 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도 상당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부패 경영 시스템은 기업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좀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이 인정의 효과를 본다면 개인 및 어떤 조직 차원의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그다음에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십 향상, 직원 및 협력회사의 반부패에 대한 어떤 인식 공유, 그다음 뇌물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그다음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 충족. 예, 입찰하니까 어떤 국가 입찰에 하는 기업들도 이런 인정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SO 이제 45001 그리고 보통 건설 등등 안전 관리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중시되는 인증서고요. 우리말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ISO 45001인데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 그다음 관리하는 시스템적 관리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을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어떤 지속적 개선 추구,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수립, 그 다음 제휴율, 작업 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그 다음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 그래서 이게 근로자가 단 소모품이 아니고 사실 생산 가장 어떤 핵심 어떤 추축이라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많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ISO란 무엇인가, 그
그다음에 ISO의 가장 기본적 인증서인 ISO 9001, 그다음에 조금 뭐 특화 ISO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좀 업종 특성화된 이제 ISO, 그다음에 이제 ISO 중에서 22,000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해썹 이제 등등까지 일단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 있습니까? 이거 인증 심사원이라고 뭐 있죠. 예, 그거는 이 종류마다 다 따로따로 따야 되나요? 자격 인증을 예, 받으려면? 예. 아, 이 종류별로 다 시험을 따로 쳐야 되는 건가요? 다 따로, 그러니까 ISO마다 예, 기본적인 이제 체계는 우리가 심사원 보, 예, 그 다음에 심사원, 예, 경력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선임 심사원, 예, 그 위에 다시 이제 검정 심사원, 이렇게 이제 어, 네 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ISO 9001과 14001은 예, 뭐 그냥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다면 예, 뭐 다 충족이 웬만큼 될 수 있는 이제 조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약간 특성화되어 있는 ISO는 그러니까 한 개마다 다 취득을 따로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특성화된 ISO는 그, 그 특성화된 쪽에 경력, 뭐 예. 전공 이런 것들이 조금 예, 있어야 됩니다. 햇섭 같은 것도 식품공학과 이런 데 나와야 되나요? 아니 이제 해썹은 예, ISO는 내가 ISO 인증원에 예, 내가 어떤 등록만 하면 제가 심사원을 할 수가 있고요. 예, ISO는 내가 자격만 되면 시험을 치고 실습을 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근데 해썹은 아까 IS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내가 해썹 심사원이 되겠다 네, 했을 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심사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컨설팅해서 심사를 받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사원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ISO 22000, 그 다음에 해썹 두 개가 있는데 220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식품에 관련된 전공이나 경력이 좀 있으면 심사원이 될 수 있고, 근데 해썹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심사원을 제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ISO에 이제 심사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900이라고 14001에 심사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음, 심사원 보는 이제 시험만 치면 되기 때문에 좀 하기가 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즘은 인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몇 회에 내가 심사에 동행을 하게 되면 음, 심사원이나 선임 심사원까지는 좀 쉽다는 표현보다는 예, 하는 데는 뭐 한 6개월, 1년 이내에 좀 무리가 없는 상태고, 그런데 아까 1348로 의료기, 식품, 화장품, 그 다음 여기 오늘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등등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능한지 사실 그 인정원에 기본 상담을 해야 가능을 좀 합니다. 근데 심사원 보에서 심사원 갈 때 동행 같은 거를 뭐 잘 안 해주려고 그래서 그걸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힘드는데 예, 그 옛날에는 그런 약간의 기존 심사원과 선임 심사원의 좀 특세라고 예,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특세라는 표현을 좀 어렵게 이게 예,
성급을 시켜줬는데 예, 지금은 좀 쉽게 되는 것들이 많이 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20만 대, 30만 대 해가지고 총 동행을 한 10개 회사나 한 20개 회사를 그렇죠. 동행을 해야 한 등급씩 올라갈 예,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조금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 심사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죠. 많고 예,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단축되었던 이제 그런 상태고 예, 조금 더 뭐 효과적으로 그걸 이렇게 원하시면 뭐 그거는 이제 오늘 이게 끝난 이후에 제가 좀 더 도움 드릴 수도 있고 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은 이 900이라고 14,000일 심사원을 하면서 이 심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재미를 하기보다 흥미를 느끼시나 봐요. 어, 그래서 예, 어, 이 대학원으로 어, 그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예, 그 특성화에 맞는 그래서 몇 개 대학원 식품 쪽으로도 하고 끝내고 나서 의료기기 쪽으로도 하고 예, 그렇게 또 열심히 심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예, 또 더 좋은 정보는 또 나중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요걸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ISO에 쭉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제 ISO 인정이 많은 우리가 기업체 상담 때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뿐만 아니고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그 이유를 이제 아까 한 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 최대화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품질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성과 진단 이런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인정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 진단,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어,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고쳐야 하는지 이걸 기업이 스스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인지하게 되고 또 더 나은 어떤 기업 경영을 위한 어떤 또 다른 플랜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게 첫 번째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신뢰감 제공. 그래서 이 인정서를 받으면 그 인정서를 받은 기업이라고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그건 이제 고객들한테 물론 인증서 받았다 해서 그 회사가 100% 좋지 타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어, 그런 플로우나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다 측면에서 어떤 기본적인 고객 신뢰감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외 수출 아니면 또 국내 어떤 대기업 밴드사 이렇게 할 때 인정을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각종 어떤 정부 정책에 내가 하려고 할 때 가점의 형태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혜택 아니면 기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SO 인정이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어떠한 종류가 있고 예, 이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대표와의 어떤 대화 또 그런 니즈가 있는 대표하고 대화의 가장 핵심이 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가장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 또 추가 질문은 또 차후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